우리 이제 핵형이랑 핵상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 핵형을 분석하는 핵형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핵형을 분석하는 건 염색체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염색체가 필요하겠죠? 염색체는 어디 담겨 있냐면 세포의 핵 안에 담겨 있어요. 자, 사람의 세포를 가지고 핵형을 분석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세포를 이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프린트에는 혈액의 혈구세포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혈액에서 혈구세포를 분리한 다음 체세포 분열을 유도하는 약품을 처리를 해서 체세포 분열을 시켜요. 열심히 체세포 분열을 시킨 다음에 세포 분열을 멈추게 하는 물질을 처리합니다. 자, 이 단계가 되게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열심히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물질을 처리해 놓고 갑자기 이제는 왜 세포 분열을 멈추는 물질을 처리를 하냐. 이것은 세포 분열을 특정 단계까지만 딱 진행시킨 다음에 그 단계에서 멈추도록 하는 작업인데요. 어떤 단계에서 멈추도록 하기 위함이냐? 세포 분열 시기 중에 곧 배울 텐데 중기라는 시기가 있어요. 이 중기라는 시기는요, 염색체가 가장 잘 응축한 시기입니다. 가장 잘 응축이 되어 있다는 뜻은 염색체를 관찰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예요. 잘 보여요. 염색체가 가장 잘 응축되어 있어서 염색체 보기가 좋기 때문에 이 중기라는 시기에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염색체 사진을 찍어서 분석을 하게 돼요.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23개는 아버지로부터 받는다라고 했고요. 23개는 어머니로부터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번호의 염색체를 우리는 몇 개씩 가지고 있냐?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개의 염색체는요,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짝꿍 염색체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이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짝꿍 염색체를 찾습니다. 하나만 찾아볼게요. 얘가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같이 옆에다 놓고 보면 모양과 크기가 같고요. 여기다가 모양과 크기뿐만 아니라 줄무늬 보이죠? 이 줄무늬 패턴까지 같습니다. 줄무늬는 사실 유전자를 표현한 건데요. 아무튼 모양과 크기, 줄무늬 패턴 같은 것들이 같은 염색체를 짝짓습니다. 짝을 지은 후에 가장 긴 것부터 짧은 것 순으로 쭉 배열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성을 결정짓는 염색체는 가장 마지막에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 정상인 남자와 여자의 핵형을 분석하게 되면 왼쪽, 오른쪽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염색체는 길이가 가장 긴 것부터 짧은 것 순으로 배열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염색체의 길이가 가장 길고요. 22번 염색체의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성을 결정짓는 염색체는 가장 마지막에 붙여넣는다 라고 했었죠. 자, 이제 남자 걸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남자의 핵형 분석 결과를 보면 각 번호의 염색체마다 염색체가 몇 개씩 존재하냐? 2개씩 존재하고 있어요. 2개씩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는 누구로부터 받은 것?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죠. 이 2개의 염색체는요,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물론 1번, 2번 염색체는 지금 서로 모양과 크기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얘네 이렇게 늘려놓으면 옆에 있는 염색체랑 모양과 크기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뭐라 부르냐면, 이 짝꿍 염색체를 뭐라 부르냐면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앞에서 핵상을 설명할 때는
짝꿍 염색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공식적인 명칭은 상동 염색체예요. 그러면 얘네도 상동 염색체, 얘네도 전부 다 상동 염색체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자의 핵형 분석 결과를 볼까요? 마찬가지로 1번 염색체 2개, 2번 염색체 2개, 각 번호의 염색체가 2개씩 존재하고요. 이 2개의 염색체는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상동 염색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남자와 여자의 핵형 분석 결과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남자와 여자의 핵형 분석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1번부터 22번까지의 염색체는요, 남자와 여자에게서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가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즉, 총 44개의 염색체는 겉으로 보기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에게 공통으로 존재하는 22쌍의 염색체를 뭐라 부르냐면 상염색체라고 불러요. 인간의 경우에는 22쌍의 염색체가 바로 상염색체에 해당합니다. 상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에게서 차이가 없지만 마지막에 있는 한 쌍, 이 한 쌍의 염색체는 남자와 여자에게서 차이가 있죠. 이것에 의해서 성별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결정에 관여하는 한 쌍의 염색체, 즉 2개의 염색체를 뭐라 부르냐? 성염색체라고 해요. 남자의 경우에는 성염색체를 X염색체 하나, Y염색체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X염색체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성염색체는 XY를 가지고 있고 여자의 성염색체는 XX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만 더 체크해보자면 남자의 성염색체를 봤을 때 X염색체가 Y염색체보다 크기가 큰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적용을 해서 남자와 여자의 핵상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상을 읽을 때는 짝꿍 염색체가 있는지 보라 라고 했었죠. 다르게 얘기하면 상동 염색체의 유무를 확인하면 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성 염색체는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지 않지만 이 XY는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지 않죠. 그럼에도 예외적으로 이 X와 Y는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요. 그럼 남자의 핵형 분석 결과를 보면 모든 게 전부 다 상동 염색체가 있습니다. 쌍이 있으므로 핵상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EN이라고 쓸 수 있어요. 디테일하게 쓰면 오른쪽에 염색체의 수를 쓴다 라고 했었죠. 염색체는 상염색체 44개 그리고 성염색체 2개 해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성별을 좀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상염색체 44개에 XY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남자라는 게 더 잘 드러날 수 있죠. 여자의 경우에도 핵상을 한번 써볼까요? 마찬가지로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므로 EN이라고 쓸 수 있고요. EN은 46이라고 써도 되지만 성별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상염색체의 개수 44개 그리고 XX 이렇게 써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써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우리 프린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쪽에 핵형 분석 방법부터 볼게요. 사람의 혈액을 이용해서 핵형을 분석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체세포 분열을 유도하는 약품을 처리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포 분열을 멈추게 하는 물질을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어떤 시기에 멈추게 하기 위해서 라고 했었냐면 중기라는 시기에 멈추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했었죠. 이 중기는 어떤 시기냐? 염색체가 가장 잘 응축한 시기다 라고 했었어요. 가장 응축한 시기이기 때문에 염색체 관찰이 용이하다라고 했죠.
후에 현미경으로 확인을 해서 사진을 찍어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할 때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찾아서 짝을 짓고요. 긴 것부터 짧은 것 순으로 배열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성을 결정짓는 성 염색체를 배열하게 되죠. 그랬을 때 정상 남자와 여자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1번부터 22번까지의 염색체, 즉 44개의 염색체는 남자와 여자에게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염색체이죠. 이러한 염색체를 뭐라 부르냐?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을 결정짓는 성염색체를 배열하게 되죠. 남자의 경우에는 X염색체 1개, Y염색체 1개를 가지고 있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X염색체를 2개 가집니다. 자, 마지막 3번 볼게요. 이 3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각각의 번호의 염색체는 2개씩 존재한다 라고 했었고요. 이 2개는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다 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체세포의 쌍으로 존재하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이런 염색체를 뭐라 불렀냐? 상동 염색체라고 했었죠. 상동 염색체 중 하나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냐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자,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그 아래쪽에 별표 하나 나와 있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자와 난자에 들어있는 상염색체, 성염색체, 상동염색체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정자와 난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어나게 됐죠. 우리는 총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냐면 46개의 염색체를 가져요. 그럼 정자와 난자에는 각각 몇 개의 염색체가 들어있게 될까요? 총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게 되겠죠. 자, 위의 그림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정자와 난자를 각각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남자가 만드는 정자에는요, 1번 염색체 2개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2번 염색체 2개 중에서 하나가 들어갈 거예요. 무작위로 뭐가 들어갈지는 몰라요. 3번 염색체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고 계속 쭉쭉쭉쭉 하나씩 들어가 22번까지도 하나씩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 염색체도 2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겠죠. 정자에는. 여자가 만드는 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염색체 2개 중에 하나가 난자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2번 염색체 2개 중에 하나가 난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쭉쭉쭉쭉 22번까지 가서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 성 염색체도 2개 중에 하나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자와 난자에 들어있는 상 염색체의 개수는 몇 개가 들어갈까요? 1번부터 22번까지 해서 총 22개가 들어가 있겠죠. 성 염색체는 2개 중에 1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상동 염색체는 몇 쌍 있을까요? 원래 상동이었던 애들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자꾸 빼온 상황이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은 상동 염색체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